제가 그 전에 장편 영화를 이제 준비하다가 저희 이제 제일 친한 우리 저희 배우 어머님께서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병원에서도 계속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항상 그 친구한테도 많이 묻고 이러다가 이런 뭔가 슬픈 감정들이나 있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위암 환자들이나 암 말기 환자들의 감정을 좀 더 영화로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영화로 표현하다 하기보다는 다큐멘터리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래도 영화를 원래 첫 했던 영화도 이제 영화로서 감독으로서 있었으니까 아마 그거를 좀 페이크 다큐멘터리로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4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자꾸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예, 또 다음에는 자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피터팬의 이후에 두 작품이 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동반자살 사건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죽기 직전에 그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는 동안 저하고 스친 적은 없었을까? 만약 스쳤다면 제가 마치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나름 창작자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들 그런 시련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영화가 출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주해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곳에 계속해서 삶을 일구어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 이주하는 사람들, 이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화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주인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화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작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는 저도 아직도 고민이 되고요. 하지만 틀림없이 들꽃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은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서 모두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부산이라는 동네에 떨어져서 생존을 시작한다. 근데 제가 원했던 어떤 기획 의도라기보다는 제 인생에 필요했었던 중요한, 그리고 여배우에게 필요했었던 중요한 어떤 것은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싶다. 생존하면서 긍지를 잃지 않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이, 그런 어떤 절박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의도가 아니라 제가 원했던 것, 그것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단순히 여자 영웅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나쁜 사람들이나 자기 힘 이상의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항하고 깨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수익이나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2년간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상황들이나 사기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작업실에서만 계속 있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광 감독님이라고 내가 친한 감독님이 계세요. 그 형이 작년에 이제 꿈보대몽이라는 영화로 부산에 왔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돈이 그 형도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영화 찍어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줘서 원래 준비하던 거를 일단 그거가 투자도 여러 가지 안 된 상황들이 나오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있는 공간과 제가 맨날 보는 공간들을 사용해서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적 고민들과 제가 겪었던 기억들의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화시키는 과정을 겪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이제 자기를 해체하는 과정을 겪는, 그래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심리학 치료할 때 그렇듯이 저도 그런 과정으로 한번 영화를 바라보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라 그런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최초의 목적은 영화가 너무 뻔한 얘기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컨셉이 그거였어요. 그냥 심심하고 썰렁한 영화. 근데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근데 보고 나면 조금 생각 다시 하는 영화. 그래서 질리지 않을 영화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안 드러내고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니까 좀 덜 질리지 않을까, 좀 심심해도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영화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의 어떤 집약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읽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시나리오로 쓰는 게 제가 제일 쉽게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고, 사실 이게 영화는 뭐 해세 데미안 같은 그런 영화로 시작했었고 지금 이렇게 두 남녀의 사랑까지 이야기가 온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풀어져 주고 싶은, 좀 약간 감정이 딥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